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집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집이 자산이고 도전의 상징이었다면 노년의 집은 쉼과 회복, 익숙한 일상을 받아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형적으로 화려한 집보다 내 삶에 맞는 공간, 편안한 호흡이 가능한 집을 원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사를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꼭 신축 아파트여야 할까? 라는 고민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환경이 나를 안정되게 해주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주거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집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낡았지만 안온하며 작지만 단단한 그런 집 말입니다. 나이 들어 살아갈 집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64세인 김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온 지 10년이 넘었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김 씨는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침 재개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 더는 미련을 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전 재산을 들여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외관은 깔끔했고 복도와 엘리베이터는 밝고 조용했으며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있었습니다. 헬스장, 작은 도서관, 카페테리아까지 김영자 씨는 처음 몇 주 동안 새로 이사온 기쁨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데서도 살아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 어려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웃의 얼굴조차 익히기 어려웠고 경비원도 입주민 수가 많아 영자 씨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살이 나서 이틀 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실제로 김영자 씨의 이상 유무를 걱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관계가 전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김영자 씨는 1년 반 만에 다시 이전 동네 근처에 30년 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지만 막상 돌아오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하철역은 걸어서 7분 거리였고 약국은 골목을 돌면 바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얼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오랜만에 돌아왔다며 반겨주는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말합니다. 새 아파트는 좋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너무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곳은 비록 낡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불편하고 오래된 공간이지만 김 씨에게 이곳은
이제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지를 고민할 때 흔히 떠올리는 건 신축 아파트입니다.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당연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이유 외에도 우리는 구축 아파트라는 선택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신축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구축 아파트만의 또 다른 5가지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역사성과 정체성이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이웃들의 이야기와 동네만의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정든 동네라는 감정도 사실은 이런 세월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외관은 세련되고 구조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거기엔 아직 시간이 만들어낸 정체성이 없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온 터전으로 마치 한 사람의 인생사가 그러하듯 그 건물과 동네에도 고유한 이력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무슨 가게가 있었고 어느 이웃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삶의 연장선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절된 환경보다는 익숙한 골목, 눈인사 건넬 수 있는 이웃, 오랜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삶은 결국 기억으로 구성되고 기억은 공간에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축 아파트는 세월이 남긴 흔적과 정서가 함께 살아있는 나이 든 이들에게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살아낸 장소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인생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의 안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축 아파트는 자녀 양육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손주를 돌보거나 자녀 세대와 함께 사는 분들에게도 교육 환경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는 도시의 중심이나 오래된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미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학교, 학원,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성장한 공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폐교나 이전의 위험도 적습니다. 또한 자녀가 전학 없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성적뿐 아니라 친구 관계, 정서 발달,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생활 반경 내에 익숙한 환경이 있다는 것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매우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 입장에서도 등하교 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학원 이동을 돕기 쉬운 위치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생활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구조이기 때문에 낡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단순한 구조 덕분에 공간을 내 생활 방식에 맞게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벽을 허물어 거실을 넓히거나 작은 방을 서재로 바꾸는 등의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축 아파트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삶의 질을 누리고 계십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단지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의 자산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어 과거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품질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후 큰 대출 없이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유리한 기회가 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처음부터 완성된 공간이지만 구축 아파트는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을 품은 여백 있는 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삶의 리듬과 취향에 꼭 맞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축 아파트는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라 내 손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집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보다는 내 삶에 얼마나 맞는 공간이냐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축 아파트는 리모델링이라는 도구를 통해 삶에 꼭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층간소음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세대 간 갈등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 않거나 벽체와 바닥이 비교적 두껍게 지어진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많은 구축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두꺼운 슬래브를 사용하여 위층 발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 등이 덜 전달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전체가 대단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 거주자 밀도가 낮고 생활 소음이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만큼 주거 공간의 조용함과 평온함이 심리적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윗집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삶은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용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는 노년기 주거지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오래된 단지일수록 거주자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장기간 거주한 분들이 많아 생활 리듬과 생활, 소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며 사는 문화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만 낡아 보일 수 있는 구축 아파트가 실제로는 삶의 질을 지키는 조용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나이 들어 살아갈 집을 고를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쾌적한 환경이나 가격만을 고려하시지만 실제 생활에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이동의 편리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구축 아파트가 자리 잡은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축 아파트는 대체로 오래전부터 도시와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철 노선이나 버스 환승 체계가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생활 동선 또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주요 환승역과도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이는 병원이나 관공서, 문화시설 등을 방문할 때 큰 편의를 줍니다. 또 요즘처럼 날씨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짧은 이동거리와 빠른 환승이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차가 있어도 문제없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도심 가까운 구축 단지는 자동차 없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보행 친화형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의 자립적인 삶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교통과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서 건강과 독립성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주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꿈꾸게 되는 전원 생활.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귀농이나 귀촌이 현실적인 노후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은 때로는 물리적 고립을 동반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중요한 노년기에는 편리한 병원 접근성과 응급 상황 대응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도심 속 구축 아파트는 이미 수십 년간 형성된 생활권과 인프라 위에 존재합니다. 가까운 병원, 약국, 마트, 도서관, 공원,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하루의 리듬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또한 귀농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차급차족, 직접 노동,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까지 결코 만만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 도심 내 구축 아파트는 기존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비용과 관계 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함도 고립된 낭만도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정감입니다. 귀농이 이상향이라면 구축 아파트는 지금 여기서 가능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시간 속에 다져진 관계, 익숙한 거리, 그리고 무리 없는 경제적 구조.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럭셔리 아닐까요?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집의 외형이나 가격, 재산 가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는 공간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집은 곧 나의 건강, 정서, 이동성, 인간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는 보다 섬세하고 본질적인 기준들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동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문턱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욕실 구조는 안전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간병인이나 방문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출입구가 편리하고 구조가 단순한 집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인 안식처로서의 역할입니다. 노년기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 자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문,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나 구조의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집 안에 나만의 작은 쉼터, 독서 공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성과 커뮤니티의 균형입니다.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번잡한 곳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요. 따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동네에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시설 유무를 넘어서 내가 외로울 때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집의 규모와 유지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입니다. 너무 큰 집은 관리와 청소가 어렵고 에너지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평균 관리비 수준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별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인지 여부입니다. 자녀의 방문, 건강 악화, 장기 입원 같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쓰다가 서재나 간병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지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집을 나중에 전세로 주거나 매매할 수 있는 유동성도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주거지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내 건강과 감정, 인간관계와 일상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깊이 고민하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뿐 아니라 다가올 시간까지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후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평온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평온함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머무르고 생각이 흐르며 몸이 쉴 수 있는 곳이자 삶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맞춰 천천히 호흡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 거리나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집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따져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실, 그리고 국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안부 전화를 받는 그 일상의 장면들이 결국 좋은 집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나이 들어 하루하루를 견딜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집은 우리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손이 먼저 알고 어떤 계절에 어떤 풍경이 창문에 들어오는지 몸이 기억합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이 쌓여 있고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이 배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집에서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요. 넓고 새롭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작고 단정하면서도 나의 삶의 속도에 맞는 집이야말로 노후에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집이란 결국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리고 나의 리듬에 따라 맞춰야 하는 것이니까요. 노년의 집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가 아니라 조용히 나를 지지해주는 바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집에서 편히 쉬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창밖의 하늘을 보며 이 집에서 살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집 아닐까요? 집은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그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은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